한국이요? 반도체나 만들던 동양의 작은 나라가 미국 함대도 도망친 이 죽음의 바다를 연다고요? 차라리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십시오.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상황실 모니터에 떠오른 그 이름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곳은 중동의 심장,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어제 아침 이란이 뿌려둔 정체불명의 기뢰에 미국 해군의 최신의 소해함마저 선체가 박살난 채 쫓겨나듯 후퇴했습니다. 세계 1위의 해군력이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그런데 그 지옥 같은 바다에 중동의 거친 파도 한번 겪어본 적 없는 한국군이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이건 자살행위였습니다. 저는 당장 출항을 앞둔 우리 UAE 선박의 선장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려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가르며 날아온 한국의 소해 해기한대가 제가 평생 믿어왔던 해군 군사학의 모든 법칙을 송두리째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모두 경악에 빠져 침을 꿀꺽 삼켰던 심장 떨리는 그날의 현장.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지금 제 눈앞의 상황실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습니다. 수십 개의 거대한 대형 모니터가 예제의 붉은색 경고등을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커피잔이 바닥에서 뒹굴고 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숨막히는 압박감. 이곳은 우리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해군 최고 작전 통제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심장이자 세계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바로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갑니다. 하루에만 수천만 배럴의 검은 황금이 움직이는 길목이죠. 그런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 평화로운 바다에 정체불명의 흑색 기뢰를 무더기로 뿌려놓습니다. 그냥 바다를 막은 게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아주 악랄한 인질극입니다. 그들은 바다 밑바닥을 끔찍한 지뢰밭으로 만들어 놓고 강대국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합니다. 돈을 내면 기뢰가 없는 안전한 길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뻔뻔한 노릇이죠. 하지만 더 끔찍한 현실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란 놈들조차 자신들이 대충 뿌려댄 기뢰가 조류를 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조류가 미친 듯이 거세고 수심이 복잡한 호르무즈입니다.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기뢰들은 검은 파도를 타고 해협 이리저리로 사신처럼 떠돌아다닙니다. 돈을 내면 안전하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란이 직접 안내하는 이른바 안전구역으로 들어간 화물선들이 연일 줄줄이 터져나갑니다. 어제는 아시아의 대형 화물선이 처참하게 피격당합니다. 오늘은 유럽의 거대한 유조선이 선체 밑바닥이 찢겨나간 채 간신히 예인선에 이끌려 돌아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콧대 높은 강대국들도 결국 이란의 협박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일본도 중국도 유럽의 부유한 국가들도 국가의 자존심을 버립니다. 그저 천문학적인 돈을 이란에 상납하고 제발 내 배만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며 굴욕적인 줄을 서고 있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그 알량한 돈을 바치고도 언제 배가 두동강이 날지 모르는 공포에 벌벌 떨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듯합니다. 세계 최강,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나서는 모습입니다. 미 해군 제5함대가 공식적으로 이란의 기뢰를 쓸어버리겠다고 작전을 선언합니다. 우리 상황실의 모든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살았다. 드디어 미국이 움직인다. 저 오만원이란 놈들도 미 해군 앞에서는 끝장이다. 미국의 최신의 소해함이 첨단 장비를 번쩍이며 당당하게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합니다. 우리는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뻔합니다. 하지만 그 헛된 희망은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는, 아니 현실이라고는 절대 믿고 싶지 않은 비보가 상황실을 강타합니다. 긴급 상황, 미 해군 소해함 피격, 우측 선체 대파. 상황실 스피커를 찢을 듯 울리는 비명소리. 우리는 위성화면으로 그 충격적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합니다. 미 해군의 자랑이던 그 거대한 군함이 기뢰와 충돌해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지뢰밭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첨단 장비로 무장한 미국이라도 물속에서 귀신처럼 떠다니는 이탈 기뢰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결국 비상 사이렌을 울리며 세계 최강의 미 해군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쫓겨나듯 황급히 뱃머리를 돌립니다. 미국이 도망치는 참담한 꼴입니다. 그 끔찍한 패퇴 소식이 전해진 순간 우리 상황실은 그야말로 무덤처럼
얼어붙습니다. 세계 1위의 함대가 박살이 나는데 대체 누가 이 죽음의 바다를 열 수 있단 말입니까? 대만감이 시커먼 뱀처럼 제 목을 조여옵니다. 지금 우리 아랍에미리트는 국가 부도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항구에 묶여있는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도광전하께서 직접 성사시킨 국가 간 특별 원유가 실린 초대형 수송선 사디아트호입니다. 배의 길이만 축구장 3개가 넘고 그 안에 실린 원유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계약된 인도 날짜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이 배가 내일 아침까지 출항하지 못하면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위약금은 기본이고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신용도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저 나라는 이제 믿을 수 없는 공급자다. 이 낙인이 찍히는 순간 우리 경제는 10년 전으로 처참하게 후퇴하고 맙니다. 배가 묶여있는 매 1분 2초가 국가의 핏줄이 끊어지는 지옥 같은 고통입니다. 당장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해군 최고 수뇌부가 모두 모인 긴급 비상회의가 소집됩니다. 회의실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숨을 쉬기조차 따갑습니다. 누구 하나 뾰족한 대안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희망공으로 빙 돌아가는 우회 항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꺼낸 말에 사령관이 분노하며 책상을 박살낼 듯 내리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수십 일을 돌아가면 이미 모든 거래처 계약이 파기된 후야. 그렇다고 이란에 굴복해 돈을 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기레밭으로 우리 국군이 걸린 배를 밀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 완벽한 사면초가 모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끙끙 앓는 절망적인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정보국 장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번쩍 듭니다. 저기 사령관님, 혹시 한국의 소해 전력에 파병을 요청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회의실에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흐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 엉뚱한 이름이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저 먼 동아시아 태평양 끄트머리에 처박혀 있는 그 조그만 나라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도저히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빵 터트리고 맙니다. 한국이요? 지금 자네 농담하는 건가? 제가 의자를 거칠게 밀어내며 벌떡 일어납니다. 어린 장교는 움찔하며 물러서지만 저는 자비 없이 독서를 쏟아냅니다. 자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반도체나 굽고 자동차나 조립하는 나라야. 그들이 언제 중동의 거친 조류와 피비린내 나는 실전을 겪어봤단 말인가. 제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비웃음이 뚝뚝 묻어 떨어집니다. 게다가 지금 이 바다는 미 해군 제5함대의 최신의 스텔스 군함도 박살이 나서 꼬리를 말고 도망친 완벽한 지옥이야. 그런데 그런 끔찍한 곳에 실전 경험도 없는 동양의 조그만 나라가 기뢰를 해체하러 온다고? 차라리 어린아이에게 장난감 칼을 쥐어주고 굶주린 사자떼를 잡으라고 해라. 그건 작전이 아니라 멍청한 자살행위야.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젊은 장교의 제안을 무참히 짓밟고 묵살해버립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공부한 해군 군사학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니까요. 군사력의 규모로 보나 해양실전의 역사로 보나 한국은 감히 이 무대에 오를 고려 대상조차 아닙니다. 회의실에 백발이 성성한 다른 장군들도 제 말을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거깁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서 쓰레기통에 던지듯 깨끗이 지워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뼈저리게 후회할 줄도 모르고 콧대를 세운 채 하늘이 내려준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을 거만하게 발로 차버립니다. 미국 측에 한 번 더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매달려보자. 아니면 이란과 미실에서 은밀하게 협상해서 우리 배만이라도 안전을 보장받아보자. 말도 안 되는 구차하고 패배주의적인 논의만 쳇바퀴 돌듯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속도 모르고 무정하게 흘러만 갑니다. 항구에 묶인 우리 사디아트호의 위약금 청구 시한이 시시각각 초침을 깎아먹으며 다가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무사히 출항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우리 국왕 전하께서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파산을 선언하고 망신을 당해야 할 판입니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이 납니다.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두 손으로 거칠게 쥐어뜯으며 상황실로 터덜터덜 돌아옵니다. 아무런 대책도 희망도 없이 그저 메인 모니터 위에서 피눈물처럼 깜빡이는 저주스러운 붉은색 길을 경보만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정보국 전략 분석관으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선장에게 굴욕적이고 절망적인 출항 포기 명령을 무전으로 내리는 것뿐인가? 무전기를 꽉 쥔 제 손바닥에서 차가운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립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칠흑처럼 어두운 새벽입니다. 제 책상 앞 미국 해군 최상위 정보망과 연결된 급비 핫라인 모니터에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속보가 하나, 둘, 미친 듯이 팝업되기 시작합니다. 삐삐삐 날카로운 경고음이 정적을 찢습니다. 최고 경보. 미확인 군용 항공기 호르무즈 해협 상공 진입 중. 최고 경보. 미확인 소해 함정 해협 작전 수역 고속 접근 중. 저는 스프링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레이더망 화면을 코가 닿을 듯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누구지? 어느 미친 나라가 자국 군인들의 목숨을 버리려고 이 끔찍한 죽음의 바다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단 말인가. 그런데 화면 위를 움직이는 레이더의 궤적이 뭔가 이상합니다. 투박하거나 조급하지 않습니다. 놀랍도록 침착하고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며 군더더기 하나 없는 완벽한 진입기동. 마치 이 바다의 지형을 수천 번은 겪어본 베테랑처럼 물결을 타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메인 스크린 정중앙에 그 미지의 함대가 보내온 국적 코드가 선명하게 찍혀 올라옵니다. 대한민국.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며 두 눈을 의심합니다. 아니,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불과 몇 시간 전 회의실에서 오만방자하게 콧방귀를 끼며 개무시했던 바로 그 이름. 반도체나 조립한다며 조롱했다며 조롱했던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의 소해 헬기와 최신의 소해함이 거짓말처럼 호르무즈 해협 한복판 어둠을 뚫고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체 어떻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며 멍청한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목숨을 걸고 도와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체 어떻게 이 위기를 직감하고 이미 여기까지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춘 채 와 있단 말입니까? 상황실의 모든 요원들이 마법에 걸린 듯 얼어붙어 KOR이라는 글자만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알량한 군사학적 지식과 오만했던 편견이 무참히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최강의 함대마저 피를 흘리며 꽁무니를 뺀 그 지옥의 바다 위에서 대한민국 해군이 지금부터 전 세계를 향해 보여줄 압도적인 기동은 그야말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의 예술과도 같은 것이니까요. 해협상공,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귓전을 때립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의 소해 헬기입니다. 그 기괴하고도 위협적인 기체가 거친 파도 위를 아슬아슬하게 날고 있습니다. 보도는 불과 해수면이 수십 미터. 이 미친 듯한 조류가 소용돌이치는 밤바다에서 저런 저공 비행을 유지하다니요. 조금만 돌풍이 불어도 그대로 바다에 처박힐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고개 비행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종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수평을 유지합니다. 대체 저 상공에서 뭘 하겠다는 거지? 상황실의 누군가가 침을 꿀꺽 삼키며 중얼거립니다. 미국은 자랑하는 이지스함과 최신의 소해함을 무식하게 바다로 직접 밀어넣었습니다. 기뢰가 어디 있는지 모른 채 그저 눈을 가리고 지뢰밭을 걷는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선체가 찢겨나가며 속수무책으로 박살이 났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늘을 지배합니다. 헬기 꼬리 쪽에서 육중한 케이블이 스르륵 풀려 내려옵니다. 첨단 예인식 음파 탐지기입니다. 그 센서가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은밀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공에서는 자기 이상 탐지기가 강력한 빔을 쏘아내립니다. 하늘과 바다 밑을 동시에 훑어내는 완벽한 입체 투시 스캔입니다. 상황실 중앙에 거대한 3D 홀로그램 스크린이 밝게 번쩍입니다.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수중 지형 데이터가 우리 상황실에도 그대로 연동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삐빅 삐빅. 규칙적인 기계음이 상황실에 깨트립니다. 그리고 제 두 눈은 모니터를 향한 채 공포와 경악으로 한없이 커져만 갑니다. 화면 위로 붉은색 점들이 하나, 둘, 기괴한 독버섯처럼 피어나듯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게 전부 기뢰란 말입니까?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이란이 돈만 내면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했던 바로 그 통행구역 한복판입니다. 그곳에 무려 수십 개의 이탈기뢰가 입을 쩍 벌린 채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해수면 바로 아래까지 아슬아슬하게 떠올라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날카로운 암초 사이에 교활하게 숨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많은 강대국의 화물선들이 수십억 원의 통행료를 내고 굽실거리며 지나갔던 바로 그 길목입니다. 그들은 그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던 것뿐입니다.
만약 우리 구군이 걸린 사디아2호가 뭣도 모르고 저 길로 진입했다면 상상만 해도 눈앞이 아찔해지며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세상에 저런 곳을 미 해군이 그냥 뚫고 지나가려 했다니. 제 옆에 정보분석관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헛고역질을 삼킵니다. 미국은 저 수많은 붉은 점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거대한 함정은 저 끔찍한 죽음의 씨앗들 사이를 장님처럼 더듬거리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소해헬기는 마치 바닷물을 투명한 유리창처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음파와 자기장이 거친 조류와 흙탕물 속에서도 기류의 미세한 금속 성분을 족족 찾아냅니다. 수심 5m, 좌표 X120, Y45, 수심 12m, 좌표 X135, Y88, 오차율 제로. 단 1cm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악마의 지도가 우리 눈앞에서 완성되어 갑니다. 저는 모니터에 찍히는 그 소름 끼치는 정밀도를 보며 심한 호흡곤란을 느낍니다. 그저 반도체나 잘 만드는 손재주 좋은 민족인 줄만 알았습니다. 중동의 험한 바다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풋내기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미쳤던 겁니다. 내 오만방자한 편견이 우리 조국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뻔했습니다. 한국은 이 해협의 조류 패턴, 해저 지형, 수심 변화까지 이미 완벽하게 계산하고 들어온 겁니다. 수십 년간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기를 위협에 맞서 피나는 실전 훈련을 거듭해온 진짜 베테랑. 아시아의 좁은 바다에서 조용히 이빨을 벼려온 진정한 포식자.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해군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지도는 완성되었습니다. 어디에 죽음의 덫이 있는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항공의 헬기가 짧고 단호한 교신을 보냅니다. 그 순간 화면 끝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 척의 군함이 스르륵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의 소해함입니다. 그 모습은 둔탁하고 육중한 미 해군의 군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류의 자기장 센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특수 강화 플라스틱과 비자성 소재로만 만들어진 날렵하고 매끈한 은빛 선체. 파도를 가르는 엔진 소리조차 내지 않습니다. 마치 밤바다 위를 걷는 서늘한 암살자 같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너무나도 치명적으로 죽음의 구역을 향해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탐황실 안에 50명의 엘리트 장교들이 일제히 숨을 죽입니다. 누구도 감히 말 한마디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덕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고막을 찢을 듯 크게 울립니다. 모니터 속의 한국 소해함이 붉은 점들이 우글거리는 기류의 밀집포역으로 진입합니다. 이곳은 조류가 가장 거세고 수중 시야가 최악인데다 기뢰들이 제멋대로 춤을 추는 최악의 지옥입니다. 바로 어제 미 해군 제5함대의 자랑이 선체가 뜯겨나가며 비참하게 비명을 질렀던 바로 그 저주받은 좌표입니다. 위험합니다. 조류가 일시방향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떨어지게 보던 장교가 다급하게 비명을 지릅니다. 바닷물 속에 숨은 기뢰 하나가 거센 물살을 타고 소해함의 우측면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덮쳐옵니다. 충돌까지 불과 10초 전. 저희는 모두 절망하며 두 눈을 질끈 감습니다. 끝났다. 저 배도 결국 터진다. 속으로 비참한 절규를 삼킵니다. 그런데 귀를 찢는 폭발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살며시 실눈을 떠봅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입을 쩍 벌리고 맙니다. 한국 소해함이 마치 거대한 고래가 춤을 추듯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선체를 틀어버립니다. 거대한 기뢰가 선체와 불과 2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뱀처럼 비껴 나갑니다. 그들의 조타 기술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차라리 예술에 가깝습니다. 바다의 호흡, 조류의 흐름, 풍향, 배의 미세한 무게중심까지 수족처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함정의 좁은 갑판 위에서 한국 해군 특수전위원들이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첨단 수중 로봇, 이른바 무인 기뢰 처리기가 바닷속으로 소리 없이 투하됩니다. 로봇은 상공의 헬기가 전송해준 좌표를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물로 곧장 하강합니다. 그리고 기계팔을 정교하게 뻗어 기뢰의 뇌관 주변에 고성능 폭약을 설치합니다. 위, 잉, 잉, 모터 소리와 함께 로봇이 안전지대로 눈썹 휘날리게 빠져나옵니다. 카운트다운 3, 2, 1 기폭. 한국어 통신이 헤드셋을 타고 짧고 무심하게 흘러나옵니다. 콱! 모니터 화면이 대나처럼 하얗게 번쩍입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쳐 오릅니다.
세상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저주받은 이탈기를 하나가 완벽하게 가루가 되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소해함은 그 어떤 거침이 없습니다.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의 마에스트로처럼 그 미쳐 날뛰는 바다를 완벽하게 지배합니다. 하늘의 헬기가 송곳처럼 좌표를 찍으면 바다의 소해함이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다가가 무인 로봇이 깔끔하게 적의 심장을 터뜨려버립니다. 첫 번째, 기뢰 해체 완료. 두 번째, 기뢰 해체 완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처리 시간 평균 12분. 맙소사, 이게 말이 됩니까? 통계 분석관이 자신의 모니터 데이터를 보며 바보처럼 더듬거리듯 말합니다. 기뢰 하나를 흔적도 없이 지우는데 고작 12분이라뇨. 이건 인간의 속도가 아닙니다. 초강대공 미복조차 하나를 처리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 진땀을 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마치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를 줍듯 너무나 여유롭고 기계적으로 폭발물들을 썰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일말의 공포도 촌스러운 주저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조국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소름 돋는 책임감뿐입니다. 상황실에 있던 콧대 높은 중동의 장군 한 명이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칩니다. 짝! 짝! 그리고 그 소리는 감동의 전염병처럼 상황실 전체로 번져갑니다. 저 역시 두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미친 듯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집니다. 경외감과 충격, 그리고 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한데 섞인 뜨거운 눈물입니다. 상황판의 지도 위에서 죽음의 붉은 점들이 하나둘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선명하고 눈부신 푸른색의 생명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이 걸린 사디아트호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완벽하게 안전한 길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선체가 박살나며 눈물을 흘리고 도망친 그 지옥의 바다를 반도체나 만든다고 제가 회의실에서 코웃음 쳤던 바로 그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단 한 척의 기스도 없이 완벽하게 지배하고 정복해버렸습니다. 향로 80% 확보. 이 미친 속도라면 내일 새벽 출항 무조건 가능합니다. 부사관의 감격에 겨운 떨리는 보고에 사령관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안도의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운이 절대 아닙니다. 수십 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칼을 갈아온 한국 해군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실력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한국의 완벽하고도 눈부신 승리로 굳어져 가던 바로 그때입니다. 기쁨에 취해 있던 우리 상황실의 극비 특수통신망에 전혀 예상치 못한 불청객들이 요란하게 비상벨을 울립니다. 미국 워싱턴, 그리고 이란 테헤란. 세계를 양분하는 두 적대 국가에서 동시에 긴급 외교 전문이 날아든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뻔뻔한 강대국들. 그들이 한국의 이 압도적이고 신에 가까운 실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마자 밀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구역질 나는 추악하고 거대한 거래를 한국을 향해 은밀하게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해협상공,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귓전을 때립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의 소해 헬기입니다. 그 기괴하고도 위협적인 기체가 거친 파도 위를 아슬아슬하게 날고 있습니다. 보도는 불과 해수면이 수십 미터. 이 미친 듯한 조류가 소용돌이치는 밤바다에서 저런 저공 비행을 유지하다니요. 조금만 돌풍이 불어도 그대로 바다에 처박힐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고개 비행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종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수평을 유지합니다. 대체 저 상공에서 뭘 하겠다는 거지? 상황실에 누군가가 침을 꿀꺽 삼키며 중얼거립니다. 미국은 자랑하는 이지스함과 최신의 소해함을 무식하게 바다로 직접 밀어넣었습니다. 기뢰가 어디 있는지 모른 채 그저 눈을 가리고 지뢰밭을 걷는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선체가 찢겨나가며 속수무책으로 박살이 났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늘을 지배합니다. 헬기 꼬리 쪽에서 육중한 케이블이 스르륵 풀려 내려옵니다. 첨단 예인식 음파 탐지기입니다. 그 센서가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은밀하게 타고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공에서는 자기 이상 탐지기가 강력한 빔을 쏘아내립니다. 하늘과 바다 밑을 동시에 훑어내는 완벽한 입체 투시 스캔입니다. 상황실 중앙에 거대한 3D 홀로그램 스크린이 밝게
번쩍입니다.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수중 지형 데이터가 우리 상황실에도 그대로 연동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삐빅 삐빅. 규칙적인 기계음이 상황실에 깨트립니다. 그리고 제 두 눈은 모니터를 향한 채 공포와 경악으로 한없이 커져만 갑니다. 화면 위로 붉은색 점들이 하나, 둘, 기괴한 독버섯처럼 피어나듯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게 전부 기뢰란 말입니까?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이란이 돈만 내면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했던 바로 그 통행구역 한복판입니다. 그곳에 무려 수십 개의 이탈기뢰가 입을 쩍 벌린 채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해수면 바로 아래까지 아슬아슬하게 떠올라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날카로운 암초 사이에 교활하게 숨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많은 강대국의 화물선들이 수십억 원의 통행료를 내고 굽실거리며 지나갔던 바로 그 길목입니다. 그들은 그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던 것뿐입니다. 만약 우리 국군이 걸린 사디아트호가 뭣도 모르고 저 길로 진입했다면 상상만 해도 눈앞이 아찔해지며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세상에 저런 곳을 미 해군이 그냥 뚫고 지나가려 했다니. 제 옆에 정보분석관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헛구역질을 삼킵니다. 미국은 저 수많은 붉은 점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거대한 함정은 저 끔찍한 죽음의 씨앗들 사이를 장님처럼 더듬거리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소해헬기는 마치 바닷물을 투명한 유리창처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음파와 자기장이 거친 조류와 흙탕물 속에서도 기뢰의 미세한 금속 성분을 족족 찾아냅니다. 수심 5m, 좌표 X120, Y45, 수심 12m, 좌표 X135, Y88, 오차율 제로. 반 1cm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악마의 지도가 우리 눈앞에서 완성되어 갑니다. 저는 모니터에 찍히는 그 소름 끼치는 정밀도를 보며 심한 호흡곤란을 느낍니다. 그저 반도체나 잘 만드는 손재주 좋은 민족인 줄만 알았습니다. 중동의 험한 바다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풋내기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미쳤던 겁니다. 내 오만방자한 편견이 우리 조국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뻔했습니다. 한국은 이 해협의 조류 패턴, 해저 지형, 수심 변화까지 이미 완벽하게 계산하고 들어온 겁니다. 수십 년간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기뢰 위협에 맞서 피나는 실전 훈련을 거듭해온 진짜 베테랑. 아시아의 좁은 바다에서 조용히 이빨을 벼려온 진정한 포식자.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해군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지도는 완성되었습니다. 어디에 죽음의 덫이 있는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항공의 헬기가 짧고 단호한 교신을 보냅니다. 그 순간 화면 끝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 척의 군함이 스르륵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의 소해함입니다. 그 모습은 둔탁하고 육중한 미 해군의 군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뢰의 자기장 센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특수 강화 플라스틱과 비자성 소재로만 만들어진 날렵하고 매끈한 은빛 선체. 파도를 가르는 엔진 소리조차 내지 않습니다. 마치 밤바다 위를 걷는 서늘한 암살자 같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너무나도 치명적으로 죽음의 구역을 향해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사망실 안에 50명의 엘리트 장교들이 일제히 숨을 죽입니다. 누구도 감히 말 한마디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적에 걸린 시계의 초침소리만 째깍째깍 고막을 찢을 듯 크게 울립니다. 모니터 속의 한국 소해함이 붉은 점들이 우글거리는 기뢰의 밀집 포역으로 진입합니다. 이곳은 조류가 가장 거세고 수중 시야가 최악인데다 기뢰들이 제멋대로 춤을 추는 최악의 지옥입니다. 바로 어제 미 해군 제5함대의 자랑이 선체가 뜯겨나가며 비참하게 비명을 질렀던 바로 그 저주받은 좌표입니다. 위험합니다. 조류가 일시방향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뚫어지게 보던 장교가 다급하게 비명을 지릅니다. 바닷물 속에 숨은 기뢰 하나가 거센 물살을 타고 소해함의 우측면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덮쳐옵니다. 충돌까지 불과 10초 전. 저희는 모두 절망하며 두 눈을 질끈 감습니다. 끝났다. 저 배도 결국 터진다. 속으로 비참한 절규를 삼킵니다. 그런데 귀를 찢는 폭발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살며시 실눈을 떠봅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입을 쩍 벌리고 맙니다. 한국 소해함이 마치 거대한 고래가 춤을 추듯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선체를 틀어버립니다. 거대한 기뢰가 선체와 불과 2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뱀처럼 비껴 나갑니다.
그들의 조타 기술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차라리 예술에 가깝습니다. 바다의 호흡, 조류의 흐름, 풍향, 배의 미세한 무게중심까지 수족처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함정의 좁은 갑판 위에서 한국 해군 특수전 요원들이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첨단 수중 로봇, 이른바 무인 기뢰 처리기가 바닷속으로 소리 없이 투하됩니다. 로봇은 상공의 헬기가 전송해준 좌표를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물로 곧장 하강합니다. 그리고 기계팔을 정교하게 뻗어 기뢰의 뇌관 주변에 고성능 폭약을 설치합니다. 위, 잉, 잉 모터 소리와 함께 로봇이 안전지대로 눈썹 휘날리게 빠져나옵니다. 카운트다운 3, 2, 1 기폭. 한국어 통신이 헤드셋을 타고 짧고 무심하게 흘러나옵니다. 콱! 모니터 화면이 대나처럼 하얗게 번쩍입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쳐 오릅니다. 세상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저주받은 이탈기뢰 하나가 완벽하게 가루가 되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소해함은 그 어떤 거침이 없습니다.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의 마에스트로처럼 그 미쳐 날뛰는 바다를 완벽하게 지배합니다. 하늘의 헬기가 송곳처럼 좌표를 찍으면 바다의 소해함이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다가가 무인 로봇이 깔끔하게 적의 심장을 터뜨려버립니다. 첫 번째, 기뢰 해체 완료. 두 번째, 기뢰 해체 완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처리 시간 평균 12분. 맙소사, 이게 말이 됩니까? 통계 분석관이 자신의 모니터 데이터를 보며 바보처럼 더듬거리듯 말합니다. 기뢰 하나를 흔적도 없이 지우는데 고작 12분이라뇨. 이건 인간의 속도가 아닙니다. 초강대공 미국조차 하나를 처리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 진땀을 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마치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를 줍듯 너무나 여유롭고 기계적으로 폭발물들을 썰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일말의 공포도 촌스러운 주저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조국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소름 돋는 책임감 뿐입니다. 상황실에 있던 콧대 높은 중동의 장군 한 명이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칩니다. 짝! 짝! 그리고 그 소리는 감동의 전염병처럼 상황실 전체로 번져갑니다. 저 역시 두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미친 듯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집니다. 경외감과 충격, 그리고 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한데 섞인 뜨거운 눈물입니다. 상황판의 지도 위에서 죽음의 붉은 점들이 하나둘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선명하고 눈부신 푸른색의 생명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이 걸린 사디아2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완벽하게 안전한 상황판의 마지막 붉은 점이 마침내 영원히 사라집니다. 전구역 기뢰해체 완료. 항로 100% 안전 확보. 한국 소해함에서 보내온 무심할 정도로 차분한 교신 음성입니다. 우리 아랍에미리트 상황실은 그야말로 기쁨의 눈물바다가 됩니다. 사령관부터 말단 병사까지 서로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신께 감사를 올립니다. 항구에 묶여 국가부도의 시한폭탄과 같았던 우리의 사디아2호가 마침내 거대한 백고동 소리를 울리며 당당하게 바다로 나아갑니다. 한국의 소해 헬기가 든든하게 상공을 호위하고 은빛 소해함이 날카로운 파도를 가르며 선두에서 길을 엽니다. 미국 최강의 함대도 선체가 박살이 나서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쳤던 그 끔찍한 죽음의 바다를 우리 선박은 아무런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고 안전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해전사에 영원히 기록돼 위대한 기적의 항해입니다. 그런데 이 눈부시고 위대한 승리의 순간에 추악한 속내를 드러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워싱턴과 테헤란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꼬리를 말고 도망친 바다를 한국이 단숨에 정복해버리자 엄청난 충격과 체면 구김을 당했습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그들의 위상이 동양의 작은 나라 앞에서 처참하게 구겨진 겁니다. 이란은 더 심각합니다.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이자 인질극의 수단이었던 기를가 한국군 앞에서는 그저 낡은 장난감처럼 무기력하게 터져나가자 뼈저린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세계를 쥐락펴락하며 오만하게 굴던 두 강대국이 다급하게 밀실에서 야합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를 향해 상상을 초월하는 달콤하고 거대한 독사과를 은밀하게 내밉니다. 대한민국 선박의 안에 호르무즈 해협 평생 무료 통행권 전격 부여,
이란의 최고급 원유 수입 시 한국의 최우선 배정 및 막대한 경제적 혜택, 영구 보장. 미 해군과 연합작전 시 한국 해군의 최고 수준의 지휘 권한 일부 양도. 이건 그야말로 미친 제안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거대한 뇌물입니다. 한국처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서 중동의 원유 수입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나라에게는 이 제안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유혹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십조 원, 아니 수백조 원 이상의 이익을 앉아서 챙길 수 있는 백지수표나 다름없으니까요. 우리는 상황실에서 그 급비 외교 통신을 도청하며 100% 확신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저 떡밥을 덥석 물겠지. 세상에 저런 엄청난 특혜와 돈다발을 거절할 미친 바보가 어디 있겠어. 그것이 힘과 돈의 논리로만 굴러가는 이 더러운 국제사회의 뻔하고 당연한 섭리이니까요. 우리 속으로는 내심 조금 씁쓸하기도 했지만 한국은 목숨을 걸고 바다를 열었으니 충분히 저 거대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얄팍하고 속물적인 예상은 또 한 번 산산조각으로 박살이 납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전 세계 언론을 향해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국의 대변인이 단상에 오릅니다. 그들의 성명서는 길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단호하고 서늘하며 얼음장 같은 몇 줄의 문장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이란이 제안한 어떠한 형태의 통행 특혜나 경제적 보상도 단호히 거부한다. 상황실에 있던 우리 50명의 장교들은 동시에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뭐라고? 거부한다고? 사령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소리칩니다. 저 수백조 원의 가치를 지닌 영구적인 혜택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고요? 한국 정부의 공식 성명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강대국들의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민낯을 전 세계 생중계로 시원하게 후려갈기는 그야말로 뼛속까지 짜릿한 완벽한 참교육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해양법에 따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선박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누려야 할 공해다. 특정 국가가 불법적인 무기를 깔아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자의적으로 특정 국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폭거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연 것은 알량한 돈 몇 푼이나 얄팍한 자국만의 특혜를 얻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그저 세계의 평화와 자유로운 항행이라는 인류 보편의 대의와 원칙을 위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신성하고 평화로워야 할 바다에서 구역질 나는 돈 냄새를 피우지 마라. 세상에 맙소사. 저는 턱이 덜덜 떨리고 온몸에 찌릿찌릿한 소름이 미친 듯이 돋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돈으로 전 세계를 협박하고 굴복시키려던 이란의 뺨을 가장 거칠고 모욕적으로 올려붙인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자 뒤에서 몰래 더러운 이권을 챙기며 사태를 적당히 무마하려던 미국의 위선적인 얼굴에 가장 차갑고 가장 더러운 흙탕물을 가차없이 끼얹어 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미국과 이란은 돈으로 다른 나라의 숭고한 정의를 매수하려다 보기 좋게 까발려진 국제적인 병신이자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힙니다. 영국의 BBC, 미국의 CNN, 중동의 알자지라 등 세계 최고의 언론사들이 일제히 모든 정규 방송을 끊고 이 충격적이고 엄청난 뉴스를 긴급 타전합니다. 미국 최강함대도 피 흘리며 도망친 바다를 압도적인 무력과 기술로 지배한 한국. 강대국들이 내민 달콤하고 거대한 뇌물을 숭고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박살내다. 돈과 힘으로 얼룩지고 썩어빠진 국제사회에 진정한 대국의 국격이 무엇인지 보여준 위대한 대한민국. 뉴스 앵커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감격과 흥분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란의 협박에 오줌을 지르며 비굴하게 돈을 갖다 바쳤던 일본과 중국의 수뇌부들은 자신들의 그 더러운 처지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쥐구멍으로 숨어버립니다. 우리 아랍에미리트 해군 상황실은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묵직한 충격의 도가니입니다. 저는 두 다리의 힘이 쫙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저 손재주가 좋고 무기 기술력이 조금 뛰어난 아시아의 신흥 군사 강국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그들을 폄하했던 것은 단순히 기술력을 몰랐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짐승들처럼 자신의 이익만 쫓아 물어뜯는 이 역겨운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어떤 거대한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은 거대하고 숭고한 진짜 거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젊은 군인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기뢰밭에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열었는데 그 피의 대가로 돌아온 영원한 부와 억만금의 특혜를 단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옳지 않다는 그 순수한 이유 하나만으로 단칼에 베어버리는 미친 나라. 지구상에 이런 압도적인 무력과 동시에 이런 성자 같은 품격을 가진 나라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들을 비웃었던 제 혀를 원망하며 탐황실 메인 모니터 속 선명하게 빛나는 KOR이라는 그 거룩한 세 글자를 향해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깊숙이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은 힘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진정한 품격에 대한 완벽한 항복이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발칵 뒤집힙니다. 한국의 그 차갑고도 단호한 거절. 이익에 눈이 멀었던 강대국들의 벌거벗은 민낯에 세상 천지에 까발려버린 통쾌한 일격. 그 파장은 쓰나미처럼 전 세계를 덮칩니다. 우리 상황실의 대형 모니터에는 여전히 벅찬 감동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명운을 짊어졌던 초대형 원유선 사디아트5. 그 거대한 선박이 한국 소해함의 든든한 호위를 받으며 마침내 지옥의 문턱을 넘어 안전한 공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사디아트5의 거대한 갑판 위 수백 명의 우리 아랍에미리트 선원들이 일제히 뛰어나와 바다를 향해 목이 터져라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들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자신들을 에스코트하는 한국 소해함을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듭니다. 어떤 선원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신을 향해 절을 올리며 한국 해군에게 축복을 기원합니다. 한국의 은빛 군함 위에서도 늠름한 해군 장병들이 갑판에 도열해 묵묵히 거수경례로 답을 해줍니다. 그 묵직하고 절도 있는 경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마친 자들의 서늘하면서도 숭고한 뒷모습. 그 장면을 위성화면으로 지켜보던 상황실의 모든 요원들은 가슴이 먹먹해져 짐승처럼 오열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눈물겨운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상황실 한가운데 위치한 붉은색 직통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왕실에서 걸려온 최고 등급의 긴급 핫라인입니다. 사령관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몇 마디를 듣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굳어집니다. 전화를 끊은 사령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국왕 전하께서 지금 즉시 전 세계 언론을 궁전으로 모두 소집하라고 하신다. 불과 2시간 뒤 왕궁의 거대한 메인 프레스 센터, 수도 아부다비에 머물던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특파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미국의 CNN, 영국의 BBC, 프랑스의 르몽드, 중동의 알자지라까지 수백 대의 고화질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일제히 진을 칩니다. 기자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혼란과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대체 무슨 폭탄 선언을 하려는 걸까? 이란에 대한 전면전 선포인가? 아니면 미국에 대한 항의인가? 모두가 웅성거리며 초조하게 수첩을 만지작거립니다. 이윽고 육중한 황금빛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립니다.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절대 군주이신 국왕 전하께서 왕실의 최고위급 고문단과 군 수뇌부를 모두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오십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이 멀 정도로 미친 듯이 터집니다. 찰칵 찰칵 찰칵. 하지만 단상에 오르신 국왕 전하의 얼굴은 평소의 그 근엄한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뭔가에 뼈저리게 감동을 받은 듯한 아주 숙연하고 눈시울이 붉어진 벅차오르는 표정이십니다. 장내에 숨막히는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들릴 지경입니다. 국왕 전하께서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여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국가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논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전하의 묵직한 목소리가 전 세계로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오늘 저는 한 위대한 국가를 향한 뼈저린 반성과 무한한 존경을 전 세계 앞에 고백하고자 합니다. 기자들의 타자치는 소리가 일순간 딱 멈춥니다. 한 국가를 향한 반성과 존경이라고요?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중동의 절대군주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너무나 파격적인 단어입니다. 며칠 전 우리의 생명줄인 바다가 무참히 막혔을 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 불리는 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우리 국가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굴욕적인 돈을 요구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무능하게 박살이나 도망치며 우리의 심장에 절망의 대못을 박았습니다. 기자회견장 맨 앞줄에 앉아있던 미국 CNN 특파원의 손이 파들파들 떨립니다. 그 옆에 이란 국영방송 기자는 넋이 나간 듯 잿빛 얼굴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소광전하의 일갈은 그야말로 시퍼런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찌릅니다. 세계의 경찰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체면이 만천하에 산산이 찢겨나갑니다. 인질극으로 떵떵거리던 이란의 얄팍한 술수는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로 완벽하게 박살이 납니다. 소광전하의 목소리에 뜨거운 물기가 서립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 우리가 평소에 감히 그들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했던 동방의 한 나라가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없이 그 지옥의 불길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전하께서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십니다. 그들은 완벽한 기술력으로 우리의 피를 말리던 사신들을 모조리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목숨을 걸고 남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놓고서도 세상 모든 강대국이 탐내는 그 어마어마한 부와 영구적인 특혜를 원칙이라는 단어 하나로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장내에 모인 수백 명의 기자들이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 신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영웅의 서사니까요. 국왕 전하께서 부주먹을 불끈 쥐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아랍에미리트 왕실과 국가의 명운을 걸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모든 카메라가 전하의 입술을 뚫어져라 클로저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최우선 절대 제일 파트너는 미국도 유럽도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뿐입니다. 쾅! 마치 거대한 벼락이 프레스센터 정중앙에 꽂힌 것 같습니다. 전하의 선언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석유와 에너지를 세계 최우선 순위로 그리고 가장 파격적인 단가로 무제한 공급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선박은 우리 영해 어디서든 아랍에미리트 국왕인 저와 똑같은 예우를 받을 것입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저런 숭고한 희생정신과 위대한 국격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서양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따뜻한 정과 뜨거운 을이라는 신성한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얄팍한 서양의 잣대로는 감히 그들의 깊고도 거대한 심장을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한국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영원한 피를 나는 형제가 될 것입니다. 국왕 전하께서 발언을 마치며 간상에서 한 걸음 옆으로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정면을 향해, 아니 저 멀리 동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깊숙이 고개를 숙이십니다. 세상에, 막대한 오일머니를 진 중동의 절대 군주가 특정 국가를 향해 전 세계 생중계 도중 무릎을 꿇은 것과 다름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한 겁니다. 프레스센터 안은 그야말로 미친 듯한 폭풍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속고쳐, 당장 속고쳐. UAE, 한국을 제일 파트너로 공식 선언. 글로벌 원유 시장 완전 패닉. 대한민국이 중동의 심장을 통째로 삼켰다. 미국의 굴욕, 이란의 멸망, 한국의 압도적 승리. 기자들의 미친 듯한 고함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아수라장처럼 몰아칩니다. 가장 완벽한 반전이자 가장 통쾌한 사이다 같은 결말입니다. 저는 상황실 구석에 선 채 그 생중계 화면을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제 얼굴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 범벅으로 엉망진창입니다. 부끄러움과 경외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가슴 터질 듯한 카타르시스가 제 온몸의 혈관을 타고 미친 듯이 역류합니다. 반도체나 조립한다고 제가 그렇게 비웃고 노골적으로 조롱했던 나라. 하지만 그들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미국을 무릎 꿇이고 태산 같은 인품으로 중동의 절대군주를 고개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이란 핵무기나 달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상황실 한 구석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끔찍했던 비상회의에서 가장 먼저 한국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냈던 그 젊은 정보장교의 앞에 멈춰 섭니다. 제가 무참히 묵살하고 윽박지르며 짓밟았던 바로 그 부하 직원입니다. 그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허둥지둥 일어납니다. 저는 제 어깨에 붙은 빛나는 계급장도 평생을 쌓아온 알량한 자존심도 모두 다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며 고개를 푹 숙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오만함에 빠져 단단히 미쳤었다. 자네가 어리석은 나를 구했고 우리 조국을 살렸어. 제 쉰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 잘게 떨립니다. 외문 장교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 두 손을 마주 꽉 쥐어줍니다. 사망실 창밖으로 아부다비의 눈부신 아침해가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공포와 절망의 밤이 영원히 끝나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온 세상을 따스하게 비춥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위대한 이름만이 황금빛으로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힘의 논리에 무참히 짓밟힌 세상에 가장 통쾌한 인과응보를 보여준 무적의 군대, 대가 없는 헌신으로 전 세계의 심장을 뜨겁게 녹여버린 진정한 대국. 그 위대한 이름, 대한민국. 저는 그 찬란한 나라의 이름을 제가 눈을 감고 죽는 그날까지 제 가슴 한가운데에 뜨겁게 새겨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아들, 딸들에게 이 전설 같은 기적의 이야기를 핏대를 세우며 꼭 들려줄 것입니다. 미쳐버린 세상을 구한 진짜 영웅은 덩치 큰 미국도 콧대 높은 유럽도 아닌 바로 동방에 굽히지 않는 거인, 자랑스러운 한국이었다고 말입니다.